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무주택자한테 또 기회가 온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8월에 무려 35,000가구의 일반 분양이 진행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21,167가구, 그리고 지방에서 13,000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정년 동기 대비 56.94% 증가한 비율입니다. 자, 수도권 22,000호 중에서 경기도가 19,400호를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인천이 약 2,000호 정도가 되고 서울이 750호가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자, 다행히 3기 신도시가 견제가 되면서 지체되었던 분양 물량이 더 늦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공급 가뭄이죠. 서울 지역에 제대로 된 공급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시죠? 서울 인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양을 다 미루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더 높은 분양가를 측정받기 위해서 미루고 있긴 한데, 자, 그럴 때 공공 분양 등이 견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견제 역할을 저는 어느 정도 톡톡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계속해서 공급을 진행하게 되면 민간 분양도 위기감을 느끼면서 공급을 미루지 않고 앞당기면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공 분양은요, 어느 정도 민간 분양을 좀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부분 늘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민간 분양을 견제할 1차 사전 청약 경쟁률이 공개가 됐어요. 자, 그래서 공공 분양은 일단 특별 공급까지만 진행됐기 때문에 특별 공급 경쟁률이 공개가 됐고요. 신혼희망타운도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체 3,955가구 모집에 4328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15.7대1 경쟁률이 나왔고요.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는 25.7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사전 청약 중에서도 A급 위치가 아니었어요. 보편적으로 1차 사전 청약 위치가 좀 다른 차수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편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성공적으로 잘 마감이 됐다는 거죠. 물론 남양주 진접 2지구 A1 블럭의 전용 면적 51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공급 대상에서 미달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청약에서 중형 면적 선호도를 보고 좀 사업 계획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왜 이렇게 지금 이제 예전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중대형 면적으로 넉넉하게 공급됐거든요. 지금 벌써 그게 있었던 적이 벌써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이런 소형 면적 위주로 공급한다는 것은 국토부 담당자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사전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본 청약 경쟁률은 훨씬 높을 것이다. 그래서 청약 통장 거의 5만 개 가까이 몰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직도 올해 사전 청약은 3차례가 남았습니다. 1차 지금 공공분양 일반 공급 진행을 하고요. 2차, 3차, 4차 거의 매월 진행을 할 부분입니다. 특히 4차 12월 달에 진행되는 12,700호의 공급 물량 굉장히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3기 신도시 중에서 나 거기 살고 싶다는 창릉지구나 뭐 교산지구 이런 데가 대부분 이제 올해 11월과 12월에 몰려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된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전 청약 이외에도 괜찮은 공공 분양이 하반기에 대규모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청약과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국토부에서 8월 2일 날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전국 75,083호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을 한대요. 언제? 하반기에. 자, 이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쇼킹 부동산 자료실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영상이 기반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공부하시거나 또는 청약 정보를 얻으실 때 관련된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친구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알람 뜨는 거 보시면요,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전국 75,000호지만 수도권에서는 43,356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공공임대주택이 31,809호가 공급되고요. 분양주택은 8,324호입니다. 그리고 수요자도 싫어하고 사업자도 별로 안 좋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3,223호예요. 그래서 수도권 43,356호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공공분양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1,000호나 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될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만큼 공급되든지 부동산 시장 안정과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말씀드렸어요. 왜?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이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수요자들은요,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거는 많은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착각하는 부분이지, 마감재를 좋은 거 쓰고 위치를 좋은 데 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수요 자체가 다르게 구분이 됩니다. 또한 여기 공공임대주택 31,000호 대부분이요, 전용 면적 39제곱미터의 초소형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계층은 따로 있는 부분인데, 여기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5억대에서 9억대 아파트 분양받는 수요는 아니라는 부분이죠. 자, 먼저 공공분양, 그 중에서 특별공급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약제도가 굉장히 기이하게 됐죠. 자,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 비중이 무려 85%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 공급은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관 추천이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람은 사실상 당첨이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됐습니다. 이거는 좀 어떤 식으로도 바꾸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특정 계층, 취약계층 위주로 챙긴다는 부분이 있는데, 주거시장 불안은요, 40대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외계층이 있으면 안 되고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개편 논의가 좀 국회에서 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사 공급 대책을 좀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그리고 생애 최초 모두 다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이 있습니다.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자동차는 3,500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자동차 그럼 제네시스 하나 끌고 있으면은 특별공급 못 넣네? 예, 못 넣는데요.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취득가액 기준은 아니고요. 좀 어느 정도 1년에 한 10% 정도 강가에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모집 가구의 15%를 선발하는 일반 공급도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일반 공급은 이제 1순위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2순위 청약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자, 1순위 청약 자격은요, 청약 통장 24회 이상 납부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세대주여야 됩니다. 또한 무주택 상태인 거는 기본이죠. 그리고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요, 자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 특별공급처럼 부여가 되는 부분이고요. 요즘에 인기 많은 전용 74제곱미터나 국민평형이라 부르는 전용 84제곱미터는 자산 요건, 소득 요건이 모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일반 공급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1순위 중에서 1순차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순차 중에서도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많은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이제 미성년자 2년까지 인정이 되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도요, 혼자 독립할 때까지 꾸준하게 납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성장했을 때 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될 거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공공분양 일정 먼저 8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이죠. 먼저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있는데, S8블록 똑같아요. 요즘 LH가 어떻게 주택을 공급하냐면요, 공공부지에다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그리고 행복주택까지 섞어가지고 쪼개가지고 공급을 해요. 안 그래도 경쟁률 박 터지는데 쪼개다 보니까 경쟁률이 더 터져 나가요. 자, 그리고 시흥 장현지구에서 534가구를 모집하고요. 파주 운정 3지구 A17블럭에서 660가구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전체 1739가구를 모집하게 되는데, 여기서 운정지구는 좀 애매하고 나머지는 좀 다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9월 달에는요, 서울 지역에서 강서 아파트 348가구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이 됩니다. 자, 3기 신도시 진행을 할 때, 야, 수도권에도 신규 택지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서울시장이, 야, 우리는 기존에 갖고 있던 공공부지를 활용하겠다 해서 이런 짜투리 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정책이 나왔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348가구인데 신혼희망타운이다 보니까 면적은 좀 작지만 위치가 워낙 좋아서 박은 터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아시죠? 서울 지역 분들만 컷 다점에서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인천 검단지구 2개 블럭에서 무려 1600가구를 모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천 검단지구가 한 7만 5천 가구가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택지까지 합하면 거의 8만 호, 9만 호 분당 신도시급이거든요. 현재 제대로 된 주택 공급 그 지하철 계획이 없죠. GTX B 노선만 용산으로 가는 걸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신축 아파트가 대규모로 있으면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요. 지금 인천 검단 지역 입주한 아파트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많이 붙은 상황입니다. 꼭 넣으셔서 붙으시기 바랍니다. 9월달에 전체 공급 규모는 2,884호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10월 달엔요, 고양 직축지구 B1블록에서 612호 공공분양 형태로 모집하고요. 제가 괜찮다 말씀드린 검단지구 807가구가 진행이 됩니다. 인천 영종지구는 저희가 패스를 할게요. 전체 2,000호 가까이 공급을 하게 됩니다. 사전 청약과 더불어서 공공분양이 이렇게 매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무주택자들의 이제 힘든 걸 좀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공릉 아파트 대방 아파트에서 242호를 선발하는데 뭐 이것도 박 터지겠죠. 자, 그리고 12월 달에요, 판교 대장지구에서 공공분양인데 이게 또 신혼희망타운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제 부천 괴안지구에서 193가구, 그리고 야탑동에서 242가구를 모집합니다. 총 1184호를 진행하게 되네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를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두세 개 단지 제외하고는 대부분 넣어볼 만한, 저희가 추천드릴 만한 지역입니다. 버릴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공공분양 대기자분들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어쩌죠? 공공분양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 여러분 강조를 드렸어요. 야, 요즘 정부에서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데 넣어도 되냐? 저는 그래도 넣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분양가가 싸진 않아요. 분명히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더 쌀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책이 그렇게 확정이 발표가 됐으면은 나한테 유리한지만 판단하시고 넣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요즘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 사라고 가보시잖아요. 그럼 분양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비싸도 너무 비싸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 영상 제가 제작하면서 의구심이 듭니다. 야, 지금까지 이거 공급 안 하고 뭐 했을까? 자, 맨날 공급 늘린다고 막 들쑤시고 다니고 있는데 있는 거나 공급 잘하지. 왜냐면 여전히 2기 신도시나 보금자리 지구 등의 신도시에서 빈 토지가 넘쳐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 주택으로 정말로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고 있을까? 앞으로 늘릴 생각하지 말고 있는 토지 활용하면 이렇게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지 않냐? 국토부에서 기존에 확보한 토지에서 좀 끌어써서 공급 분양 형태로 쏟아볼 수 있지 않을까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거의 분양 씨가 마르다시피 했죠.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분양을 비롯한 사전청약이 어느 정도 청약 대기자한테 힘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전청약 올해 하반기에도 많이 예정이 돼 있고, 또한 공공분양까지도 적지 않은 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기회를 잘 살리시고요. 이번에 당첨 안 되는 거 쉽진 않을 거예요. 왜? 너무 청약 경쟁률이 높기 때문이죠. 내년에도 있고요. 또한 민간 분양의 사전 청약도 땡겨와서 진행을 할 예정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규모의 공급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